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8TV 박영석입니다.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운동은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여정으로 볼 때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한 그 침묵의 시간들이 워낙 길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였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228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228 정신 확산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경북대 총장을 지낸 노동일 전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함께 228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이 궁금합니다. 예, 요즘 제가 팔공산 인근에 예.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예. 요즘 농사 짓기 바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 주위가 좋아서 예. 제가 금호강 쪽에 있는데 예. 산책도 하고 예. 이렇게 소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뭐 농작물도 키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뭐 씨도 뿌리고 지금은 이제 소화할 처리라 그럴까, 도마도라든지 오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예,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경북대 총장을 마치시고 이제 228 기념사업회 회장도 오랫동안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되셨죠? 제가 228 회장직을 맡은 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러니까 여기 임기가 2년이잖아요. 두 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28이 직접 참여하게 된 건 2000년부터 그 당시 최용호 회장님이 40주년 기념 특별 사업을 하실 때 저한테 조그만 하나의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사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총장님은 이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만은 228 주역보다는 이제 훨씬 나이가 아래이기 때문에 주역은 아니신데요. 우리 그 228 기념사업회는 이제 8개 참여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역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을 쭉 이제 해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주역이 아니신데 회장을 하게 되신지도 궁금합니다. 228 주역 선배님들이 보통 42년생, 그렇죠. 43년생인데 맞습니다. 저는 48년생이니까 저보다 228 주역 선배님들이 한 6년 내지 5년 선배 되시는데 228 주역 선배님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유의 말씀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때까지 228 주역 선배님들이 어렵게 이렇게 고생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후배들이 좀 나서야 될 때다. 그 당시 228 주역 선배님들의 연령이 7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도 뭐 적은 닭이 아니었죠. 60대 후반인데 그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고 또 저도 228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뭐 228 기념사업회로서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 맡으시고 바로 또 이렇게 기념사업회도 맡으셔서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회장으로 계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때 이제 그 바로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뭐 제일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과정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노력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228 일을 맡고 보니까 이 228 주역 선배님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 그럴까 바람이 228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이 3.15라든지 4.19라든지 다른 여러 민주화운동들은 다 국가기념일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면서도 그래서 저도 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럴까. 우리 예. 28 선배님들과 더불어 특히 백진호 선배님 같은 분은 그 주역이시죠? 만나기만 하면은 공사석을 불문하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국가개념을 만드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사전에 보험처에 알아보니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3.15 살고 했는데 또 2.28을 국가개념일로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그래서 2.28 국가개념일 지정은 2.28뿐만 아니라 이 단계가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쳐가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거쳐서.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개념일 같은 이런 사안을 대통령 물론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국민적인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3.15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니까 3.15가 국민적 합의를 이제 얻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행정부에 대통령한테 그 안을 보내기 전에 국회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정 촉구 결의안이 또 여야의 입장이 다 다르고 하니까 거기에 초기에는 보니까 다 아주 적극성을 안 보여주더라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래서 설득을 하고 결국에 이제 4.19 같은 큰 단체들이 승낙을 해줘야 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4.19에 가가지고 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고 4.19 지역들이 2.28 여기에 탁까지 와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2.28 국가개념이 지정돼야 된다. 그 결의안 채택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100만이 서명운동도 전개했죠. 이것도 결국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야 된다. 서명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서명은 한 120몇만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서명지만 해도 엄청난 양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지를 나중에 이제 정부 부처에 직접 제출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2.28이 국가개념이 돼야 된다는 국민적인 이런 명분 이걸 확실히 하고 그리고 국회에 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그만하면은 대통령도 거부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얼마 정도 기간을 얼마 정도 수고를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1년 이상 1년 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맡고 그 다음에 기념식 때 바로 국가개념일 촉구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건 한 2년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만 매달릴 때가 정말 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념일이 지정되고 첫 그 이제 그 2.28 기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했죠? 저기도 뭐 그림이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구에 그때 행사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그 간단히 이전에도 보면은 40주년 기념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4번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2.28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 운동이고 대구만이 기릴 것이 아니라 전국 국민에 나서야 된다. 2.28 민주화가 대구 시민만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전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추앙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뒤에 모든 대통령이 뭐 축사를 보내오든지 해서 말씀은 그리 했지만은 그 실현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뭐 그때 운도 좋았다 그럴까.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회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또 2.28의 여러 가지 그 뭐 역사적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카이빙 작업도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제일 큰 하나의 과제라 그럴까. 그때는 이제 인력이 제로였습니다. 공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념회관이 있지만은 이 기념회관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저녁 8시, 9시까지 회의하겠다 하면 여기 결제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사정이고 시설관리공단의 228 회관 관리 운영 인력이 한 10명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하나도 없고 그런 문제에서 시에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이제 회관을 직접 관리하겠다 기념사업회에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대구시하고 계약 중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공간관리도 우리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던 관리했던 직원들도 한 7, 8명 우리가 직접 인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승계까지 다 하면서 고용승계를 우리가 뭐 그대로 그 조건으로 다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지금 기념사업회가 입주해서 지금 오늘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아카이빙 작업도 그때 이제 병행을 그때 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념일도 중요하고 시설 뭐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기념사업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역사적인 자료를 또 주역들이 내 생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생존이 계실 때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바로 착수를 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자료들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카이빙 작업의 첫 작업이 22일이 정원이라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228 당시를 잘 알겠는가. 그때 한 1,900명 되는 전 졸업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던져가지고 가장 많이 추천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 22분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그리 했습니다. 학교별로도 고루 이렇게 그것도 좀 해서 감안하고 지금도 뭐 소중한 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이미 작가하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정말 그 수고 너무 많이 하셨네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 228 민주운동 그 228 정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총장님은 대학에서 뭐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평생 이제 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228 민주운동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중요성이라든지 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공을 정치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학의 주제가 역시 권력이고 권력의 핵심이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에 의한 지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8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는데 228 정신의 핵심은 역시 저는 불이라든지 부정, 독재에 대한 이런 항거 역시 228 정신의 요체고 이것이 민주주의 정신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228 그 뭐 정신을 이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기념하고 현창도 중요합니다만은 228 정신을 오늘에 어떻게 이제 성화시키고 이어가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228 정신을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접목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게 뭐냐? 시대 정신이 뭐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요청하는 그것이 시대 정신으로 나와야 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상생이라고 봅니다. 결국 228 정신의 핵심인 민주주의의 어떤 상대를 인정하는 이런 정신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개체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더불어 발전하자. 상생 공용이라고 그럴까.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데 228은 거기에 대해서 상생 공용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28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228 시대 정신이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2.28이라든지 3.15, 4.19는 뭘 하고 있는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노력해왔던 그 민주운동 단체들이 뭐 하고 있느냐? 네. 이 위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된다.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민주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민주운동 단체를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여러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네. 우리 사회가 저는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의 처한 상황들에서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이제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뭐 대화의 단절 뭐 이런 걸 보십니까? 저는 대화도 진짜 끝까지 해보는 네.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의 어떤 그 철인의 말과 같이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가 다 민주주의 공부를 하고 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책임을 민주운동, 특히 국가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민주운동 기념사업에서는 저는 지혜가 있다고 보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대립되고 팬덤 정치해가지고 저는 우리 사회가 그게 포퓰리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각 지역별로 다 주요 이제 기념사업회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보고 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누군가는 어둠으로 빠져든다. 잘 명심하고 어떤 방안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28로 조금 더 돌아오면은 2.28 정신을 이제 계승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우리 기념사업회도 물론이고 대구시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대구시하고 우리 기념사업회가 아주 좋은 협조 관계로 이때까지 지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회의 대표가 전에는 시장하고 공동대표였잖아요. 그렇죠. 한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가기념일 되고 이후에 이제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단체장하고 공동대표 총장님 회장 하실 때부터 이제 단독 회장 국가기념일이 되고 나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념사업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공간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2.28 기념사업회에 외부에서 대형 버스 한 대 오면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시청이 또 기념사업회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때까지 많이 힘을 모아 줬듯이 공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시가 반드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대구시도 뭐 여러 가지 2.28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관심사들도 많이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고 또 기록들이 세계 이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런 상황인데 미래 세대인 뭐 청년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2.28 정신들을 잘 개성하고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 세대들,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 단계가 몇 단계로 나눈다면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아직 갈 길이 아직 멀거든요. 우리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양식을 갖추었지만은
실제 행태적인 측면에서는 네. 민주주의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예, 않습니까? 제도만 그래 대세우면 뭐합니까? 실제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고 이래 하니까 이거는 이 기성세대들에게 나는 큰 기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소명의식이 있다. 네. 뭐 법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실체적인 이런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네. 젊은 세대들 스스로가 자기들 주변 문제를 대화하고 토론하고 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시민사회가 제대로 선진화된 민주주의 사회,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를,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극복의 과제는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나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고 싶다.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2.28 정신이 뭐였는가, 네. 2.28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문화적인 민주주의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기대를 걸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와 토론 뭐 예. 이런 것들이 좀 예.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예.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예, 자기들 주변에서도 자기들 학 내에서도 예. 반 내에서도 또 뭐 어떤 쟁점이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학창시절 또는 자기 주변부터 예. 그런 하나의 그 문화적인 그런 자세로 갖고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화와 토론 뭐 이런 상실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인 것이 기본인데 예, 그게 상실되어서 예. 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 독선과 독단과 예. 여기 이 시대에 이 주류 세력들이 야든 여든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득권 세력이 이래 가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우리가 바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 예. 답이 없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걱정도 해주시고 또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학생들 뭐 이런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이제 부탁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학 총장 시절에 예. 신입생들 입학할 때 또 예. 사회적으로 주례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예, 예. 꼭 하는 말이 우리가 청년들한테는 꿈을 갖자. 우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예. 돌이켜 보니까 다른 게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고 세운 그 원이 나를 끌고 가니까 높은 꿈을 갖고 그리고 또 현실이 어렵더라도 꼿꼿하게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28TV 오늘은 228 기념사업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228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신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동시에 국가기념일이고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돼 세계인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를 더욱 성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228 정신을 이어가는 228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